웬만해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5대5만 잡으시면. 잠시만요. 자, 오르는 만큼 빼는 건데 오늘 안 파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누구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안 팔았던 이유가 내일 또 갈까봐요? 안 되죠. 내일 그거를 알면 풋을 왜 갖고 있으세요? ELW는요, 오르는 쪽을 정말 악재가 엄청나다 그러면 풋을 싹 잘라내버리고, 근데 이렇게 된 이상 그거를 알면요, 비중이란 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콜만 잡고 가면 되죠. 오늘 어저께 풋 왜 갖고 있어요? 그냥 콜만 잡으면 되지. 아침에 그냥 풋은 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지 콜을 더 빼는 게 중요한 거지. 풋도 팔고 콜도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뺐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내일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요, 콜프리가 엄청나게 축소가 돼요. 콜프리가 올라가는 쪽을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지 돼요. 올라가는 쪽을. 자, 소리가 안 들리세요? 자, 하여튼 소리가 들리는 걸로 표시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을 빼야지 돼요. 우리 오늘,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콜을 일단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고 가야지 되는 거죠. 비중대로만. 일단 ELW. 그래서, 자, 올라가는 쪽은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몰라. 올라갔는데 수익을 줬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풋 생각 안 돼요. 비중을 맞춰 나가야죠. 비중을. 비중을. 자,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채권이 움직이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자, 3주가 남았어도, 이제 풀이가 축소되면, 일단, 오르는 만큼만 하십시오.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보여드리면, 오늘은, 자, 교회는 그러면 없습니다. 줄 때 팔아야지 돼요, 줄 때. 자, 오늘, 고점을 알면, 사실 고점을 알면,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요, 또 고점 못 잡아요. 오르는 만큼 팔아가야지, 그죠?
안 돼요. 수익 챙겨야지. 콜 팔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고점을. 단지 오늘 콜은 60% 매도를 했다가 풋 단타가 물려서 콜을 잡았거든요. 콜도 근데 조금 위에서부터 330원, 315원에 잡았던 요 풋이요. 콜이 310원에 잡았어요. 330원 정도부터 매도를 걸어놨어요. 335원까지 가고. 그리고선 풋이 종가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중이 60% 팔아서 60% 팔았다 그러면 4대 10이 돼야 되지만 4.5 대 10, 뭐 1대 2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콜을 팔아 나갔습니다. 고점 모르죠. 지금 풀이가 축소돼요. 그리고 등락이 무지하게 커졌어요. 콜 등락이. 자, 등락이 커진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고 끝을 냈고 오늘 저희 고점을 잡을 수가 없죠. 저희가 콜을 60% 잡은 게 9시 55분이에요. 그리고 또 5% 11시 15분에도 또 빼고. 그래서 비중을 2풋 단타 팔렸어요. 콜을 그 대신 요 단타에 대한 거 자금 자체 늘린 거예요. 2의 11로 잡고 다시 비중 4대 8에서 자, 풋 요만큼 걸어놓은 거죠. 총 비중이 4대 8, 1대 2 콜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잠시만요. 비중을 일단 이렇게 비중을 잡았는데 오늘 콜을 빨아가는 순간까지가 11시 51분이었는데 그 누구도 지금 익절을 하지 않으면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시겠지만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릴 때도 자, 오버슈팅 각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문자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아침 방송할 때 우리 문자가 어떻게 나갔냐면요. 오늘 저는 오버슈팅만 봤어요. 오버슈팅 각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은 무조건 매도예요. 콜은 50% 이상 277.5에서 각이 나오냐는 거였는데 280배 풋이 나오지 않았어요. 즉 모든 거는 이거는요 277.5 콜이었어요. 오버슈팅은 280점 여기 풋에가 더 붙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저 콜이 무너지는데 277.5에서 여전히 지수는 277.5에서 여기서 무너져 버렸죠. 밀렸죠. 밀리는데 0.5 밑으로 빠지길래 더 매도를 해버렸죠. 매도했는데 저희가 매도한 시간대가 이때가 정확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안 주면 안 돼요. 고점도. 매도해 나가야죠. 풀이요? 축소될 수도 있죠. 당연히. 아, 축소는 됩니다. 내일 여기서 콜로 가면 덜 세요, 콜이. 내일 여기서 풋으로 가면 콜이 더 빠지죠. 그래서 11시 59분까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1시 59분에 각을 보면. 왜 안 파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매도하셔야지 돼요. 1시 10분부터 무너졌는데 11시 15분까지만 빼고 이때까지 빼고 저희도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선 콜을 비중을 또 보여드리면 11시 57분 정도까지 콜도 높은 콜도 이렇게 자, 이 방향이 왜 나온 줄 아세요? 풋이 가격이 들어찼는데요. 오늘
왜 아침부터 올라간 대로 콜을 매도하시라고 그랬냐면요. 아침부터 채권 지수가 플러스였어요. 그러더니 그 채권에서 익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익이 나니까. 오늘 지수가 올랐죠. 아침부터 채권은 플러스였어요. 금리가 빠졌어요. 10년물 채권이. 왜냐면 왜? 10년물 채권이 그 얘기는 그러면 안전자산이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플러스예요. 플러스. 익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절을. 아침부터 콜을 신나게 팔아갔어요. 이 고점에서 못 잡죠, 저희도. 근데 채권도 익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나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같은 날 하루 종일 채권은 플러스였습니다. 안전자산이 매도해야죠. 콜을. 자, 10년물 채권 보여드릴게요. 아침부터 10년물 채권 가격이 플러스였어요. 10년물 채권. 이거 익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익이 나더니. 마지막에 다시 10년물 채권 가격이 10,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 그걸 더 빼서 종가에는 그러면 당연히 요거 뭐냐면요. 요거는 얘 단타 물린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콜을 60% 매도가 된 상태예요. 60% 콜 매도해서 풋 요거. 그래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잡았어요. 자금이 늘어난 거죠. 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10, 어저께 동률로 맞추신 건 알 거예요. 오늘 금리가 빠지기 때문에 오르던 떨어지는, 자, 움직임 나오죠? 네. 그래서 60% 빼서 4대 10이었는데, 요거 가지고 있는 거에 반만큼만 단타를 쳤어요. 단타. 가지고 있는 거에 반만큼 단타를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오죠, 단타. 단타는 2211로 여기 단타. 지금 현재 콜 평가 금액 50%. 요거 50% 갖고 단타를 쳤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일단 물량을 무조건 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단타를 쳤으니 예를 들어서 2로 단타를 치면 12가 되고 얘가 6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양쪽을 근데 이 단타가 빠졌어요. 그리고 콜도 좀 빼고 근데 평가 금액 대비입니다. 평가 금액 66에서 그러니 뺐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된지 단타 풀렸다 이렇게 1대2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올라가면요. 내일 올라갈 걸 뭘 걱정하세요. 있는 거 이걸로 수익 내면 되는 거고요. 내일 빠지면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콜이 올라갈 때 풋을 다 빼고 안 돼요. 자, 하지만 적정 수준으로 여러분이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콜이 어떻게 손실인가요? 대골프님? 오늘 콜이 아까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갔는데 장마감은 플러스? 장마감? 일단 오늘 콜 매도하셨죠? 그리고 끝내고 나니 콜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오늘은. 자, 지금 주는 만큼만 근데 여기서 내일부터 지수가 등락이지 않으면 풀이가 콜에서 엄청나게 까일 거예요. 풀이가 엄청나게 지금 자 그래서 비중을 맞추셔야지 됩니다. 오늘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콜을 왜 들어가요? 콜 없이 풋을 왜 들어가요? 풋 없이 콜만 가져가야죠. 그래서 오르는 만큼만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비중대로 맞춰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오르는 쪽 안 파시면요. 안 돼요. 오르는 쪽은 무조건 팔아 가셔야지 돼요. 오른쪽 안 파는 건, 자, 어제 저희 비중이 어땠냐면요. 비중이에요. 장 끝날 때 저희 비중은 어저께 아시죠? 자, 요렇게. 어저께는 이제 풋을 팔았어요. 그죠? 네. 안 팔아서, 그죠? 확 줄어들잖아요. 무조건. 어저께 저희는, 어저께 풋 나왔죠? 풋 팔았습니다. 80% 매도. 그리고선 EA11로 동률을 만들었어요. 풋 매입 자금 대비 코어를 다시 맞췄어요. 어저께 풋 80% 매도하고서 다시 비중을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옵션 포함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무조건 풀이 축소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는 쪽을 매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수익이 안 날 수는 없어요. ELW가. 근데 오를 때 만약에 지금 매도를 안 하면 내일부터 비중은요. 내일부터 당장 늘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왜냐면 내일 확실히 보고 풋을 또 단타를 들어가겠지만 자금을 조금은 늘릴 생각이에요. 저희는. 왜냐면 그동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률로 매입 금액 대비입니다. 매입 금액 대비. 그래서 다시 코어를 어저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풋을 매도하고 또 코어를 풋자금 대입해서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 전에는 자, 비중을 일단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을 일단 맞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네. 네. 요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비중을 맞추셨고요. 자금을 차월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네. 지금 로아이님 예. 로아이님은 여기서 비중을 늘릴 수 마이너스를 메울 수 있는 시기는 하나예요. 풀이가 축소될 때 일단 풀이 축소되는 코를 손대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자금이 더 있어야지 늘려야지만 돼요. 그리고 풋이 빠질 때 그러면 또 풋을 막 잡아가지고 안 뺀다고요. 그럼 로아이님은 깡통을 차시게 돼요. 가슴 아프지만 그거는 아셔야지 돼요. 이거 파생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내일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평단 미친대요. 그럼 언제 파실 거예요? 평단 미쳐도 팔아 나가야지 돼요. ELW는 본인 평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평단 미친데요. 자, 비중대로 팔아 나가야 되는데 그 평단이 200원이에요. 근데 지금 170원이에요. 안 팔았는데 100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콜도 안 올라가 버려요. 그럼 깡통이에요. 팔아 나가야지 됩니다. 네. 지금 내일 만약에 풋이 세다 그러면 단타를 치셔야지 돼요. 근데 그것도 확실할 때 단타를 들어가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게요. 채권이 익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채권 지수 약간 틀려졌는데 익절을 한 게 아침에 플러스였죠. 살짝 마이너스가 되더니 채권은 익절.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채권 지수가, 그러니까 내일 당장 큰 악재가 있지 않으면 푸시 수익이 딱 날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채권 자금이 마이너스가 나도 푸시 수익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금리가 올라야지 돼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야지 돼요. 근데 오늘 환율이 많이 빠졌죠? 빠졌다. 근데 오늘 환율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내일도 환율이 만약에, 내일은 그렇진 않죠. 오늘 환율이 마이너스니까 지속적으로 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일이에요. 수출 내고 물량을 원화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날 수입 결제상들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유난히 환율이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이러면 코를 잡고 있으면 안 되죠. 팔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일단은 지금을 자, 야물딱지게 맞추십시오. 자, 이렇게 야물딱지게 맞추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중을 맞추시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선물이 올라가도 자, 미국이 올라가도요. 오늘 오른 게 있는데 내일 1대2, 4대8, 뭐 3대7 뭐 이런다고요. 아침에 콜을 들어가면 되고 그렇다고 아침에 콜을 7 잡을 수 없죠. 올라가는 만큼. 자, 이러다가 유동성 공급일 때는 채권 흐름이랑 보면서 제가 콜 이거 팔았으니까 어저께 7대7로 시작했어요. 어제 동률이었어요. 8대8이던. 그러니 그럴 때는 끼워 넣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또 오는지 내일 그것도 정확히 봐야 되겠죠. 자금을. 어저께 저희는 동률로 맞췄어요. 자금을. 콜과 풋을. 저는 이 시기에 제가 동시효과 때 안 맞추고 3시에 맞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방에서만 차월물이기 때문에 거래가 적어서 올리니까 미리 좀 맞춰주세요. 라고.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주면 맞추세요. 나중에 왜냐면 평단이 좀 높게 잡으시면요. 또 매도할 때 평단 밑이에요. 매도를 못 하세요.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는 쪽은 빼고 비중을 맞출 때는 이때는 우리가 풋을 매도하고 어저께는 풋이 수익이 났잖아요. 풋을 매도하고 자 근데 자금은 좀 늘어났어요. 그랬다가 풋이 요게 또 종가에 팔렸어요. 요 풋이 올라가서 이때 얘 맞추고 나서 풋이 그렇지만 거즘 자 이렇게 동률로 맞추고 오늘 온 거예요. 그러면 콜을 팔아줬어야죠. 그 콜이 풋을 뺐는데 오늘 콜 빼줬어야죠. 어저께 풋 안 빼셨나요? 로아이님 풋 어저께 매도 안 하셨나요? 올라왔을 때 풋 어느 정도 매도 하셨어요? 매도한 거 얼마나 매도하셨나요? 이제부터는 풀이가 축소됩니다. 풀이가 축소돼요.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지 돼요. 어저께 풋이 올라갔는데 어제 지수가 빠졌는데 어찌됐건 조금씩이지만 이틀의 음봉이었는데 그리고 윗꼬리를 자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등락이 적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등락이 센 방향이 나올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높은 콜과 높은 풋으로만 하십시오. 지금 작은 것은 되시면 안 돼요. 풀이가 축소되니까. 자, 풀이가 축소되니까 높은 콜과 높은 풋으로만 높은 콜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콜이 높은 게 지금 차월이요. 2A11 2A11 그리고 풋은 자 747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실 때는 775 자 775로 하십시오. 그래서 비중은
비중을 꼭 맞춰서 잡으시면, 그러니까 내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하려면 방향이 셀 때 자금을 집어넣으십시오. 지금 이제 풀이가 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채권도 이익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잡으시면 안 돼요. 비중대로만. 자, 이번 달 어려운 장이 아니었어요. 오르는 만큼만 매도, 오르는 만큼만 매도. ELW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콜이 없는 상태에서 뺀 게 아니에요. 동률로 시작해서 동률에서 60%를 매도를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비중대로만 잡으시면 이따 저녁에도 한번 보겠는데 채권 지수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KTB 지수가. 물론 채권 지금 거래가 됩니다. 거래되는데요. 자, 우리 19-10 아시죠? 너무 속상해서. 왜냐면 오르는 쪽만 팔아 나가십시오. 철칙은 오르는 쪽만. 싼 콜과 싼 풋 안 돼요. 그리고 갈아탈 때는 당월물에서 차월물로 갈아타시고 19-12 막판에는 수익이 나니까 어떻게 던졌냐면요. 이익절 해버렸어요. 책을량 보세요. 이익절. 얘 대놓고 금리를 1%까지 낮췄던 거예요. 이렇게 이익절이 됐으니까 비중대로만. 자, 잡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일단 등락이니까 아직은 많이 하지 마시고 내일 등락이 세는 쪽으로만, 내일 등락이 센 쪽으로만 콜 자금 대비 지수가 빠지면 콜 자금 대비 30%만. 근데 내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내일 분명히 실수를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실수냐면 콜이 마이너스 40인데 풋이 만약에 플러스 25예요. 어떻게 해요? 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매도해 나가야죠. 이거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어요. 등락이 나. 200원짜리가 30원 돼서 그때는 등락이 나옵니다. 그때는 올라봤자 소용이 없어요. 5원짜리 풋 올라갈 거 생각하시면요. 깡통차입니다. 5원짜리 풋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돼요. 자, 5원짜리 풋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대로 잡고 가신다 그러면 아직은, 자, 근데 로아이님 지금 차월물 갖고 계시나요? 당월물 갖고 계시나요? 비중대로 아직 차월물 아닌가요? 당월물이세요. 뭘 갖고 있는지 일단 비중대로 이렇게 잡고 자, 비중대로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네, 네. 오늘 정님 당월물이면 지금 좀 로아이님 보셔야지 돼요. 제가 당월물은 안 되고요. 네, 정님 오늘 콜 매도 못 하셨나요? 콜은 어떻게 되셨나요? 오늘 콜 매도가 안 되셨어요? 어떻게 풋은 매도하셨죠? 동률이시죠? 동률. 어저께 동률을 맞췄죠. 그러면 이제 정리면 현금 들어가야지 됩니다. 늘어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주 자금이 많은 시기는 아니니까. 자, 지금 금리가 빠졌어도 1.728이에요. 금리가 1.8을 완전히 안착하는 순간부터는 50%로 단단칠 거예요. 자금 늘려버릴 거예요. 늘린 대로 하지만 빼나가겠습니다. 따로. 자, 그래서 비중을 맞추시면서 해나가십시오. 자, 일단 오늘 지금 미국이 오르던 말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미국 선물이 오르던 말던. 근데 중요한 건요. 미국 선물이 비교를 해서 자, 오르는 쪽을 빼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지금 미국도 자, 미국 선물이 오르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이제 교체 시기거든요. 미국 선물 오르죠. 그러면 미국 채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채권 안전자산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여야 되겠어요? 마이너스여야 되겠어요? 아시는 대로 아는 분.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동안 채권을 들으셨는데
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자산. 채권이. 미국 선물이 오르니까. 자,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미국 선물이 오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전자산이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논리대로라면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고가님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미국 채권이 플러스예요. 가격이. 왜냐면 금리를 낮췄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그때 금리를 낮췄을 때 채권이 플러스였어요. 채권이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금리를 낮췄는 순간 채권이 과열하게 되면 팔고 나가버렸어요. 팔고. 지금 미국 채권은 플러스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년물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 10년물 채권만 보십시오. 가격. 그래서 플러스로. 가격이잖아요. 99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안전자산으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지수 올랐으니까 어땠겠어요. 채권이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엄청나게 채권이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아까 뺐잖아요. 다시 안전자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 풋이 나오면 우리는 풋을 팔 거예요. 내일 세게 나온다. 단타 치면서 남기면서 막 팔아 나갈 겁니다. 그쵸? 우리 지수도 오늘 오르는데 채권 지수 플러스죠. 그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왜죠? 미국이 채권을 금리를 낮췄지만 매파적인 발언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빠져도 1.7725. 아까 1.7 한 5 정도까지 빠졌는데 아침에. 그러면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미국이 매파적인 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미국은 오늘 금리를 낮출 때 이랬지 낮추기 시작하기 전에는 오히려 1.8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효과였지만 매파적인 다시는 파월이 올해 안에 웬만해서 금리를 못 낮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두 가지 해법이 있는데 우리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 못 낮추고 지준율을 낮출 거예요. 그렇죠.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했지만 오르는 효과예요. 오늘 매파적인. 네. 자, 그래서 풋단다가 팔려버렸는데 오늘 이 상황이 돼서.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단타 자금을 늘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금리를. 단타 자금을 늘릴 때는요. 한국 수익률로 봤을 때 어저께 엄청 1.8 가까이 갔죠. 1.8 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채권 수익률이 1.8. 1.8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가 오르는 날 1.8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빠지는데 1.8이 된 날은 뒤도 보지 않고 단타 자금을 100으로 늘리겠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죠? 환율을 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자, 오늘 저점 찍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풋이 되게 세게 나와요. 근데 가면서도 익절을 해 나가야지 돼요. 익절을.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미국을 한 가지만 미국이 금리를 낮췄지만 안전자산이 올라가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고요? 한 가지 딱 보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서 10년물 채권을 봤는데 전 딱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자,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십시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움직이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 또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채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내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다시 미국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방향을 확 바꿀 수는 없고요. 내일 미국도 또다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못 낮춰요. 자, 오히려 못 낮춥니다. 미국도 자, 동결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금리를 낮췄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금리를 낮췄어도 오늘은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에 이제 원자재, 여러분들이 원자재 금값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은값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교차 환율, 통화쌍이라 그러거든요. 교차 환율, 그쵸? 안전자산이 오르면 일단은 안전자산이 오르면 일단 그쵸? 무조건. 그래서 지금 일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자 요런만 해도 보여드리면 이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야,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안전자산 당연히 들어가서 보겠지만 내일 진짜 봐야 될 땐 통화환율이요. 교차환율에서 비트코인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대비 유로가 0.20 그러니까 유로화가 비트코인에다가 0.1을 더 줘야 돼요. 어제보다는 약세라는 거죠.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도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찾아봐도 거기다가 또 금값 대비 달러가 약이에요. 당연히 원자재 지금 흐름만 봐도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콜을 일단 60% 팔고 조금씩 비중을 자 내일 여기서 콜이 올라가면요. 아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는 코스피 종합 10% 콜을 들어가겠지만 내일은 봐야 되겠죠. 팔아 나가야죠. 있는 거. 자, 반 가지고 있잖아요. 3대 7이나 오늘 팔았으니까 어제는 또 푸 팔았고 단타 치고 근데 단타를 안 치면 안 돼요. 단타를 안 치면 단타를 치면서 물려서 양쪽을 늘려놓는 거죠. 그리고 또 빼고 양쪽을 늘려놓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안전자산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당연히 플러스죠. 여러분 원자재 봐야죠. 특히 금값 또 달러 근데 아시죠? 달러 약을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다 오늘은 말일이에요. 오늘 환율에 민감해서 마이너스라고 코를 안 빼면 안 돼요. 오늘은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수입 결제상이 결제 안 내리겠어요? 결제 들어갑니다. 당연히 코를 적극적으로 팔았어야 돼요. 어제는 풋을 적극적으로 팔았어야 되는 거고 그 단타 쳐서 어저께 단타 막 쳐서 우리 끝까지 물려야 된다 그랬죠. 또 물려도 3시 20분 들어가야지 단타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물려서 자금 늘려놔야죠. 오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콜이 올라가니까 매도고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콜이 올라가도 더 매도를 해야죠. 풋으로 갈 때니까. 그래서 비중을 일단 줄여놨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ELW는 이제 하기 좀 더 편해졌어요. 왜냐면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등락이 세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으로 뭐 오늘 어렵지 않았잖아요. 아침부터 당연히 콜을 열심히 팔아갖고 그렇다고 우리가 콜이 적은 상태가 아니에요. 저희는 거의 비중을 푹 빼놓고선 어저께 근데 한 번 더 단타를 빼고 물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자금이 조금 더 많아졌겠죠? 그럼 오늘 콜을 더 적극적으로 뺐겠죠? 하지만 콜을 일단 60% 매도하고 단타를 20씩 추가를 했는데 풋단타가 빠졌어요. 풋단타 팔리고
그래서 비중이 3대 7이나 4대 7이나 4대 8이나 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자금을 바로 방향이 세지 않으면 안 늘려요. 방향이 세다 그러면 늘리는데 단타를 늘리는 건 10년물 채권 금리가 1.8을 찍었을 때 예요. 근데 1.8을 찍었는데도 채권이 이익절을 한다 그러면 풋을 팔아갔고요. 채권이 계속 수익을 낸다 그러면 조금씩 단타를 쳐서 풋을 늘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물량을 자, 수익 난만큼은 그냥 빼야지 돼요. 계속 단타 쳐서 막 수익 다 나는데 기본 물량은 못 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네, 지금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락이 커졌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 단타로 사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재무구조 뭔지도 모르고 사고 팔고 사고 팔면 깡통 차요. 재무구조 좋은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황을 어떻게 알아요? 채권단이 판단하는 거지. 채권단이 조금이 아니라 시총의 10% 이상. 하지만 시총의 10%를 채권단이 맘대로 비매출로 잡아서 사고 팔면 안 되겠죠. 대주주 지분율이 최소 40, 많으면 60에서 80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넉넉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요. 로아이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방향이 쓸 때 더 들어가지만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 올라가면 지금 있는 거에서 저희는 콜 팔아가면서 10%씩 추가할 거예요. 근데 빠진다. 근데 콜이 더 빠지고 풋이 덜 오른다고 콜 풋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반대로 그 다음 날은 풋이 40%에 콜이 25%예요. 그럼 결국 자금이 줄어갑니다. 꼭 팔아 나가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이거 파생입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요. 수익 나는 만큼 자다가도 코베 가요. 자, 매도해 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하게 될 경우 야간 무방을 하게 될 경우 문자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